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공간은 상품인데 지난번에 용도가 다른 멀티룸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꾸며요? 그러니까 파티룸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찍기 좋은 막 거울, 큰 거울이 있고 뭐 형형색색한 소파가 좀 있고 금빛 의자와 테이블 뭐 이런 모습이 있기도 한데, 저희는 이케아 쇼룸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컨셉. 그 이유는 이 공간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색하잖아요. 이케아 쇼룸처럼 꾸미면 우리 모두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케아 쇼룸 중에 특히 저는 부엌, 이케아 싱크대, 뭐 이케아 부엌 느낌을 힘을 많이 주는 편이고, 우리가 이제 멀티룸이라고 했는데 파티, 뭐 스터디, 뭐 워크숍도 하는데 이 외국집 분위기의 어떤 거실과 부엌이 연결된 이 곳에서 그 행사가 끝나고 식사까지, 이동 없이 식사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고려하에서 부엌에 힘을 많이 주고 이케아 가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네, 모습이 그렇게 틀립니다. 그러면 공간은 상품화하는데 그럼 어떤 상가를 골라야 할까요? 일단 이제 빈 상가, 공실 탈출의 기준으로 빈 상가를 봤을 때 우리가 부엌에 힘을 주는 것만큼 이제 수도랑 배수 시설의 적절한 위치도 확인하고, 일단 이케아 쇼룸을 꾸밀 때 효과적인 건 삼각형보다는 사각형, 또 약간 긴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의 상가가 좋은 것 같고요. 천장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야 관리 효율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상가에 있다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 안내하기 좋은 위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뭐 반듯한 벽, 기둥이 많지 않은 상가 내부, 창가도 너무 많으면 또 별로고, 그렇다고 우리는 한 면 이상은 꼭 유리면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공간이 폐쇄적이면. 그런 공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할 때는 막 그 싸구려 가구로 막 이렇게 막 어디 무슨 자취방처럼 꾸며놓은 그런 파티룸은 잘못 인수하면 오히려 쓰레기 더미를 인수하는 효과가 나니까, 뭐 제대로 차려놓은 쿠킹 스튜디오나 멋진 카페를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인데, 그곳에서도 이게 다시 버려질 게 많은지 살릴 게 많은지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조명하고 냉난방기의 유무고, 이미 이제 쿠킹 스튜디오를 얘기했던 건 부엌에 힘을 준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좀 차별화된 모습, 그런 상가를 좀 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빈 상가라면? 빈 상가라면 뭐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빈 상가에도 냉난방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가가 있으면 좋고요. 냉난방기 비용이 비싸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천장이 높고 수도랑 배수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빈 상가들은 최근에 지은 빈 상가들은 또 대부분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멀티룸을 위한 내부적인 거를 모두 체크했는데 또 그 밖에 다른 건 없나요? 있어요. 사실 뭐 내부적인 건 조금 아쉬운 건 개선하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모임 장소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의 연결성, 주차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주변에 예를 들면 막 옆에 막 사무실이 있으면 곤란해요. 왜냐면 우리가 워크숍 하다 보면 박수도 치고 강의한다고 마이크를 켜기도 해요. 그럼 이제 시끄럽다고 쫓아오니까, 장사가 잘 되는 중간에도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뭐 매장을 철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그래서 주변과의 어떤 소음이 괜찮은 환경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것. 그리고 1층에 막 복잡다단한 상가들로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단, 어쩌면 예를 들면 1층에 예쁜 카페나 꽃집이 있으면 얼마나 웰컴스러워요, 진입할 때.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요소들을 잘 보면 좋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옆 상가들의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거 체크하면 좋고, 또 같은 층에 좀 약간 무서운 시설들이 있으면 별로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편안하게,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경로상에 편안하게 그들의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막 똑똑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이럴 수지 않는 환경을 찾는 거,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인으로 24시간을 돌려서 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뭐 24시간 운영되는 상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운영 이슈는 낮추고 접근성은 높인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운영 이슈를 미리 예측해서 낮춰야 되는 거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체크하는 요소들을 좀 알려드렸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임 공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투잡으로 네. 임차 상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팁을 준다면? 저도 이제 실험 매장을 많이 하고 이번에 이제 많이 매장이 늘어나면서 제가 많이 접었는데, 이런 임차 상가를 구할 때 특징은 빈상가들이 많은 데 가서 경쟁이 치열한 데 가서 임차료를 낮춰야 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좋은 적절한 입지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빈상가에서 이제 우리도 도전이잖아요. 도전이니까 그 상가주한테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마케팅 기간 또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한 렌트 프리 같은 것을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지 않도록 서로. 또 사실은 그 상가에서 오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좋아져야 좋은 조건에 계약하고 좋은 서비스를 좀 받으셔서 시작해서 안정적이어져야 그 상가주 입장에서도 또 다른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꾸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 그러면 상담 시 대화할 때 포인트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가 어떤지랑 외부가 어떤지, 그러니까 실제 계약할 때 렌트 프리 기간과 임대료에 대한 그런 조건을 잘 따져보기 위해서 발품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에 손품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주변 가격이랑 시세들을 정확히 잘 조사해서, 어떤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낮은 임대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잘 조사하고 여러 군데 후보지를 정하고 그 중에 조건들을 잘 조정해서 잘 더 조정해주는 상가주분하고 계약을 하고 그 시작을 잘 해 나가야지 이 사업의 어떤 장기적인 안정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는 창업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매출일 것 같은데. 맞아요. 저한테 창업 문의 주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매출이 얼마나 와요? 수익률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몰라요. 저도 일반적으로 평균 말해주세요 이런데 평균이라는 게 없어요.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고 어려운 데는 여전히 도전이 많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지정한 우리 집 근처, 내 회사 근처 이런 위치를 정했다면 자기 동선에 꼬이지 않고 관리하기 좋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12월이 성수기고 여름에는 휴가 때문에 좀 덜 모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흐릿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내가 모임을 주최한다라든지 이런 옵션들을 고려해서 1월, 2월, 3월 예상 매출을 적고 고정된 비용을 적고, 또 이게 공간이라는 게 알려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열심히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러면 초기 6개월에 대한 고생 기간을 고려한 예상 매출 계획을 짜고, 그 예상 매출 계획이라는 것과 시기적인 사업 초창기에는 어쨌든 마케팅에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파워블로거를 쓰든 이런 예산들을 지정해 보면서 1년의 손익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거기서 거기 얼마 남아요? 수익률은 어때요? 그럼 저는 그냥 은행에 5% 이자를 받으세요 라고 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말이 안 된다기보단 내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잘 되는데 얘기해드리면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려운데 얘기해드리면 다들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성장해주고, 어떤 입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마케팅 해 나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힘들 거다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차려놓고 일주일 만에 왜 연락이 없죠? 이런 멘붕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가장 쉬운 거는 진짜 임차인을 구하는 거고, 공실상가 입장에서도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시간당 3만 원씩 12월에는 150시간을 팔 거야. 그럼 예상 매출은 450만 원이겠죠. 7월엔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내가 모임을 좀 주최하고 했더니 50시간을 팔 거야. 그럼 150만 원이겠죠. 그런 매출 계획과 함께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계산해 놓고, 초기 6개월에는 매출과 연동하지 않은 광고에 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7개월 차부터 12개월 차는 전월 매출에 기반해서 전월 매출의 10%, 20%를 광고비로 쓸 거야. 이런 사업적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쌓인 고객 후기가 또 도움되기도 하나요? 이건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스마트한 소비자들이니까 우리가 SNS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 후기도 중요하죠.
그럼 그건 장사의 기술 쪽에서 얘기 다시 할까요? 네. 예.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죠.